0 그 사이가 제일 좋은 거네요, 그러면? 1.5에서 네. 1.8 여름에는. 1.8. 지금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심을 때는 더 시기가 더운 시기에 심잖아요. 1.8. 지금 만들어놔도 심는 시기는 6월 초에 심어요. 6월 5일경에 심으려고. 6월 5일경에. 네네. 6월 5일경에 심으면 따는 날짜가 며칠 날이죠? 7월 15일이요. 7월 15일 따요. 네. 7월 15일에 비쌉니까? 쌉니까? 그때 가면 가격이 오르죠. 서서히. 그때 가면은 하우스 오이들이 끝물이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 나온 오이고, 그리고 여기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가락동에서도 이제 여기 오이가 올라오면은 여기 오이를 서서히 띄워주죠. 그러면 7월 약 20일에 따야 더 비싸던 거네. 15일이 안 비싸겠네 그럼. 15일서부터 예. 오이값이 제일 좋을 때 8월달, 9월달, 추석 밑에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오이. 그럼 7월 15일에 딸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때는 따야죠. 그때는 따야 돼. 그래도 그때 이제 서서히 밑에 거 시작해 놓으면 한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오이가 좋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요 중간 딸 때가 요 중간 정도 딸 때가 며칠 정도 됩니까? 한 50일 요 정도 하면 심어 놓고서 한 50일에서 그 정도 55일 정도 되면 여기만 따죠. 그러면 여기 언제부터 파티가 나와요? 파치는 항시 나오죠. 여기 파치는 항시 나와. 예. 따다 보면 항시 나오지 파치는. 근데 여기 지붕까지 이렇게 이제 감싸는데 지붕까지 딸 때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 서로 합쳐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좀 파치가 많이 나오죠. 병은 얼마 올라가면 병이 옵니까? 근데 이제 병이 1m 올라가면 옵니까? 얼마 올라가면 올라? 어떤 친구들은 예.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의 병이 와. 그게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우리 요 옆집에 지금 0.2시가 오죠? 그럼 우리 집에는 이건 1.0이잖아요. 네, 이 정도. 그럼 저거는 조만큼 올라가도 병화야. 저건 돌아서면 병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비료 이거는 몰랐고 예. 하여간 심어놓고 일주일서부터 약을 쳐대는 거야. 이제 약을 영양제랑 해서 약을 계속 쳤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도 좀 버티는 힘이 예. 있더라고. 근데 여기 한번 접어가 이 시값 올리나 바다에 비료 줘갖고 병도 아예 안 해. 이 시가 1.5 넘어가면 병 안 해. 병 자체가 없어. 입 제대로 물방울이 안 생기니까. 뭔 얘기인지 알았어. 이제 답이 나오지. 그럼 여태까지 강원도에서 오이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없고 없어요. 영농교육은 뭐랍니까? 맨날 요소 주지 마라 그죠? 그 이제 그 뭐 영양제 얘기하고 약 얘기하고 이제 뭐 예. 그 잘 어떤 용어는 잘 우리 농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딱 가서 이제 한 가지 정도는 배워갖고 오죠. 그런데 그거 했다고 매출액이 한 뭐 2, 3천만 넣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 모르겠어요. 뭐 약을 자주 쳤는지 뭐 하여간 뭐 주는 걸 자주 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뭐야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해보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 되면은 시도는 많이 해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괜찮았어요. 농사. 그렇지. 근데 옆집에 안 되는 건 많이 봤지. 가까이서도. 많이 봤죠.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한 것만 놓고 가르치면 금방 또 살아나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렇군요 이게. 예. 이 씨가 예. 제일 지금 옆집에는 0.5, 우리는 1.0. 그 배 차이 나죠. 그 요거 여기 헛골 요거 골 접을 때 여기다가 요수 한 포에 그 좁히면 왕창 올라가죠. 깊게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그 적당히 꼽으면 돼. 됐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적당히 꽂아도 C자만 누르면 돼. 고래도 그래도 0.9는 있죠. 0.9. 예, 0.96. 그게 0.96이나 1.0이나 뭐 소수점 차이나 그 별 차이 없는데 옆집에는 0.5밖에 안 당하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그래. 예.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생육이 잘못된다. 예. 예. 그래서 밥이 없군요. 네. 배가 부르면 병 안 해. 눈물 안 해. 반찬은 많은데 밥이 없군요. 그렇죠. 반찬은 많은데 밥이 없다. 그게 제일 정확한 용어예요. 배가 부르면 오이는 많이 열고 품질 좋고 오이가 이렇게 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배가 없어 꼬부러진다. 배 부르면 펴진다. 그 초물 이런 거 다 펴지죠. 그 중간에 다 꼬부러지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예. 이만큼 올라가면 꼬부랭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되면 여기 비료도 안 주고 양이 전체 없어요. 그럼 근데 이 개분을 헛골에 뿌리는 건 어때요? 개분. 사람들이 개분을 많이 뿌리거든요. 여기다가.
그런다고 해서 오이 별로 더 나오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밥도 아니고 반찬이 돼. 아, 개분도 반찬이에요. 예, 그 왜 그러냐면 개분 속에 질소 함량이 0.4%. 그러면 요소는 뭐예요? 46%잖아요. 0.4% 들고 다니다가 뒤지고 고생한데 더운데 냄새도 폴폴 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지. 농업도 과학이면. 예. 그럼 지금 여기는 1.2 나오거든요. 그럼 요래 되면 오이 심으면 병은 안 해. 겨우 병은 안 해. 1.2만 넘으면 병 안 해. 그럼 여기 있었던 우리 비료가 완효성이 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녹여놓으면 우리 오이 심을 때 되면 병 안 하게 딱 돼 있어. 그거를 내가 그게 여기다가 예. 몇 포를 뿌렸나? 한 20포 뿌렸어요. 그게 20포 뿌리면 조금 뿌리다. 100평에 한 개 뿌리면 40포, 45포, 4,000평이면 45포 뿌려야 되는데. 그게 뭐야? 300평에 하나 뿌리라 그러더라고. 개뿔. 완효성 그거는 2포, 3포여도 괜찮다. 그게 이식값이 0.2 내지 3밖에 안 올라가요. 0.2 내지 3포. 마늘 심을 때는 가을에 같은데 어떻게 심으냐면 완효성 100평에 3포에 요소 2포, 5포 있고 심어. 세겠네. 예. 그러면 여기서 오이 심으면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음에 저거 어떻게 가르치냐면 올 코팅 비로 100평에 2개에서 3개리요. 그 다음에 요소 1개 있고 이렇게 가르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엮고 심으면 우리는 오이의 대박이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시험을 일단 해보자면 요소를 엮지 말고 그것만 여기다가 접어놓으면 돼요. 완효성. 예, 완성만 100평에 2포씩만 접어놓으면 돼. 그럼 그 비료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추비를 요소 살살 주면 밑에 기본으로 좀 끌어올리잖아요. 0.34 정도, 뭐 0.3에서 0.5로 끌어올리면 위에 추비 조금만 주면 오이는 정말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평에 10%를 이어나면 339, 0.9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소 이으면 0.8에 올라와. 그럼 약 5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예. 3개월간은 완효성 비료 농협에 가서 그거를 사다가 예. 100평 당시 2포 이으면 한 90개 들어가야 되죠. 4,500평. 그 정도 들어가면 저절로 잘 된다는 거죠. 100개 정도 뿌려야 돼. 예. 그래 뿌리가 해놓으면 이제 요소 추비를 하는 걸 알았으니까 더 편리하겠죠. 그 요소를 한꺼번에 많이 뿌락하면 줄 수가 없어요. 바쁘긴 바쁘고 일이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조언하면 그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기계를 하나 전화해가지고서 사무실에 전화하면 네. 바로 택배로 옵니다. 그 기본이 있어야 과학적인 농사가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게 좋다 저기 좋다 흔 이야기입니다. 계속. 1.5에서 1.98. 아니요. 1.5에서 1.8. 그래서 1.5에서 1.8을 유지하면 결국 항시 1.2 이상인데 병이 없는데 1.2도 약하다는 거죠. 비가 오면 잎 두께가 얇아지면 여백이 맺는다. 1.5는 여백이 안 맺는다. 그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현장과 농업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여기 대표님 농장 여기와 이 건너밭의 밭은 이식값이 여기는 기본이 1점대 이상이 되는데 여기는 0.5밖에 안 나와요. 뒤쪽에 있는 밭은 불과 담장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효성이 조금 더 들어있어요. 100평에 한 반포 정도. 저쪽에 뒤에는 완효성도 없이 일반 우리가 질소가 낮은 복합비료 한 포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는 비료가 늘어나지 않지만 이쪽에는 오이가 6월 5월 달까지 지금 심을 때까지 약 약 15일 정도 남았는데 15일 동안에 완효성의 비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심었을 때 병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용탈이 되고 줄어들면 심을 때부터 이미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졸졸 생기죠. 그럼 배가 고파 넘치고 병은 다 생겨 식물은. 그럼 배가 고프다는 거는 잎 테두리에 물방울들이 병을 일으킨다. 그럼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안 생기면 병이 없다. 그럼 오이 이파리에 물방울 동동 생기면 비료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 생기기 전에 이시 측정기를 측정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홍천 내면에서 재배하다는 이 오이가 얼마든지 다수하게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와 기술력을 황금알농부에서 많이 가진 노하우를 농업 농가에 전수를 하고 같이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황금을 농법 대표는 이 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홍천 내면이 이거보다 더 멀리도 가야죠. 그래서 홍길동이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홍길동이보다 더 빨라야 우리나라의 농업을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불러만 주신다면 기꺼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 우리 농업의 산업이 규격화되어야 되고 과학화되어야 된다. 농업은 과학 영농이 돼야 제일 경제적이다. 그래서 저비용, 고품질, 국민 먹거리로서 안정화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그렇게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내면 지역에서 6월 달에 심을 여름 오이 재배 지역에서 황금농법 농가 대표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로서 현장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